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안생기숙학원 국어 강사 신한종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 원장님께서 입시 요강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니 해도 1차 시험의 관문을 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차 시험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비를 해야만 분명하게 합격할 수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저를 시작으로 수학, 영어 선생님들이 연달아서 이제 1차 시험 대비법, 수능과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국어가 변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입시 설명회에서 의뢰하는 말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여기 지금 고3 친구들이 또 일부 앉아있지만 사관학교 1차 시험에서 90점대가 전멸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난이도가 아주 어렵게 출제된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게 꼭 사관 1차만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수능도 우리가 올해 6평, 9평, 그 다음에 수능은 우리가 아직 안 보긴 했지만 1등급 컷 자체가 90에서 92점 선입니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계획대로 수능을 봤다면 이걸 넣어놓으려고 제가 넣어놨던 건데 이제 뭐 어쨌든 수능은 빼고 6, 9평의 1등급 컷이 90에서 92. 요게 작년이나 재작년의 결과랑 비교를 하면 1등급 컷 자체가 한 6점에서 7점 요 정도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난이도가 평가원 국어조차도 어려워졌어요. 근데 사관 1차는 올해 그 이상을 보여줬죠. 국어가 아마 평균 점수가 이렇게 낮았던 적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90점대가 아예 없고요. 80점대만 획득을 해도 상당히 국어를 잘 보고 왔다라고 할 만큼 이 국어가 전체 1차 시험 커트라인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9년도는 어떻게 될 거냐. 아무래도 요번에는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사관학교가 의도했던 국어 난이도보다는 더 어려웠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를 의도했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수능보다는 어려운 시험을 지향하고 있는 사관학교의 출제 방향상 국어는 어렵게 대비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어렵게 대비하자. 우리가 뭐 굳이 이제 수능과 사관 1차를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게 차이가 있다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사실 수능을 베이스로 출제하는 게 사관 1차 시험이고 실제로 출제위원들도 이 교육청 모의고사나 평가원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위원들이 사관학교 1차 시험 국어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로는 사관학교 교수진이 출제를 한다. 이런 정보들이 잘못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사관학교가 평가원이나 교육청의 출제위원들을 빌려다가 출제하는 시험입니다. 다만 주관을 사관학교가 하고 평가원이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시험이 아닐 뿐 출제위원들은 유사하죠. 그러므로 전체적인 틀은 수능과 유사합니다. 다만 난이도에서 조절하려는 노력들은 이제 분명히 보인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수능의 흐름을 반영한 사관 1차 흐름을 예측을 해보면 일단 전체적인 시간 배분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 돼버렸어요. 아마 우리가 국어가 한 3등급 나오는 친구한테 너 뭐 못하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비문학이요. 비문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그 친구는 다 문제입니다. 국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 시험지를 던져주면 화법작문을 풀 거고요. 문법을 풀겠죠. 문법이 안 돼 있는 친구는 문법을 끝으로 빼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문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비문학을 풀겠죠. 과연 끝까지 풀 수 있을까요? 올해 아마 지금 2학년 친구들은 그 느낌을 잘 인지하지 못하겠으나 고3 6, 9평은 끝까지 푸는 게 승부였습니다. 끝까지만 잘 풀어도 1, 2등급이 나오는 시험이었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가 비문학 지문 한 지문이나 두 지문을 못 풀어서 3등급, 4등급으로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재 수능의 흐름입니다. 독해 속도를 전체적으로 올려줘야 되는 싸움인데 비문학만 집착하고 있어서 될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비문학 지문은 길어졌어요. 충분한 시간 할애를 하지 않으면 다 맞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비문학의 일정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시간을 단축한다?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갑자기 독해력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근데 그걸 전체적인 흐름으로 예상하고 전체적인 시간 단축으로 가져가야만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포인트. 그 다음에 사관 1차는 낯선 작품 그리고 어려운 지문에 대한 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 준비를 할 때 그래도 좀 EBS 연계도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파트를 굳이 골라라 라고 한다면 문학이거든요. 뭐 비문학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근데 사관 1차는 일단 EBS에서 전혀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한두 지문은 교과서나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 못 봤을 만한 작품을 믹스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낯선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직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전체적인 수능과 사관 1차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일단 파트별로 뜯어본다면 일단 문법과 문학, 개념의 깊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사관 1차의 문법 문제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수능과 묘하게 다르게 출제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개념인데 사관 1차에서는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불친절함. 우리가 수능 문법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국어 문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나 설명문을 통해 사실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문법 문제들이. 근데 사관 1차는 그런 어떤 친절함을 기대하고 들어가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 개념이 수능을 준비하는 것 약간 이상으로 단단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뭐 개념의 깊이보다도 반영론적 문학 관점 습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요. 그거는 뒤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비문학은 일단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수능보다는 좀 높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면 수능은 보통 세 지문을 지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비문학을. 이렇게 하면 한 지문 정도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제재들이 있어요. 조금 쉽게. 그래도 요 지문은 그래도 좀 할만하다라고 느낄 만한 지문들이 섞여 있다면 사관 1차 같은 경우는 세 지문 다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의 논리학 지문에 경제 지문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수험생들은 무슨 말인지를 알 건데 가장 힘들어하는 제재로만 출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읽어낸다 하더라도. 그런 포인트로 점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재밌는 게 사실 수능에서는 경제 제재라고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제 제재가 한 평가원 시험 3번 보면 1번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근데 사관학교는 역대 5년 중에 4번이나 경제 제재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사회 제재를 안 내겠다는 의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렵게 가겠다는 거죠. 올해는 옵션이라고 하는 약간 금융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의 비문학 지문이 나와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거는 다 공개되어 있는 기출문제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법 샘플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수능이나 어떤 평가원 시험에서는 역대로 이제 상대 높임법을 출제한 적은 없었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상대 높임을 구사했는가, 구사하지 않았는가 이런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게 수능이라면 사관 1차 문제 같으면 이게 2015 기출인데 두루 높임의 하계체 명령형 어미 그러니까 즉 상대 높임법을 세분화한 단계까지 다 숙지하고 있는가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역대 한 서너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됐어요. 사관 1차는. 그래서 기출 분석이 문법 파트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좀 유사한데요. 우리가 이게 보기의 전부입니다. 요즘 수능도 좀 이런 방향으로 오긴 했거든요. 예전에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문법 문제가 나오면 보기에서 개념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아는 안긴 문장은 뭐고 그 안에 뭐가 있으며 이런 설명들을 좀 해주는데 사관 1차는 이미 그때부터 되게 불친절했어요. 이게 1, 2, 3, 4, 5번이 선지고 보기는 그냥 문장 3개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면 틀려라 라고 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조가 유지되고 또 더불어 수능 문법까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에 대해서 단단하게 문법을 못 잡으면 여기서 2-3개가 틀리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문법은. 맞고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1등급, 2등급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 문법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파트였습니다. 자, 문학입니다. 제가 아까 좀 깊게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일단
문학은 수능과 유사해요. 뭐 이걸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유사합니다. 출제 방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포인트들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가 이 외적 중거 활용 문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보기 문항. 그죠? 문학에서 보기 문항. 우리가 문학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은 다 보기 문항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쓰고 뒤에 비문학에 할애할 시간을 까먹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번 사관 1차는 무려 8문항이었습니다. 수능 대비 2배죠. 그럼 이게 안 나오는 유형이냐 수능에? 나오는 유형이에요. 근데 다만 이 문제 비중이 큼으로써 기본적으로 시간 소비를 높였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죠. 그래서 보기 문항에 대한 집중적인 연습 자체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이근삼의 극지문 같은 것들은 아주 낯선 작품입니다, 사실. 역대 교과서나 기출문제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작품들을 출제함으로써 낯선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도 측정하겠다는 의도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수능과 공통적인 포인트인데 우리가 문학에서 시간 단축은 필수입니다, 이제는. 문학에서 얼마나 시간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냐가 사실 비문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1등급, 2등급이 될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래서 문학에서의 시간 단축. 지문에서는 뭐니 해도 소설의 독해 속도 향상. 이게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문학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수능의 길어진 지문 형태는 반영이 다 됐습니다. 사관 1차에. 누가 들었고. 지문의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제재를 3개를 연달아 배치하는 형태로 지문의 난이도를 높여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능 수준의 학습을 넘어서 좀 어려운 지문들을 가지고 꾸준한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학습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공부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있어야겠죠. 일단 아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했는데 가장 쉬운 파트라고 하는 화법 장문부터 단단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화작도 올해 평가원의 기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처럼 심플하게 가지 않고 막 융합 지문도 출제하고 화법이랑 장문 지문을 묶어서도 출제하고 그래서 올해 고3 친구들은 6월 평가원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딱 시험을 보기 시작해요. 화법에 들어갑니다. 만만할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뭐가 좀 묶여 있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문법까지 끝나니까 이미 시간이 30분이 넘어갔어요. 문학으로 갑니다. 허겁지겁 다 푸니까 비문학 들어갈 때 시간이 20분 남았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3개가 만만치가 않아요. 다 길고. 그래서 뭐 보지 하다가 종쳤습니다. 그게 이번 6평의 아이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1등급 컷 90점, 2등급 컷 81점, 3등급 컷 70점. 이게 현실인 거죠. 그게 의미하는 게 정말 실력차가 10점씩 갑자기 벌어졌냐 1, 2, 3등급. 그게 아니라고요.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어디까지 여유 있게 풀어줄 수 있냐가 승부라는 거죠. 그러려면 그 시작은 화작입니다.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화작도. 우리가 올해 6월 평가원이나 교육청 모의고사 또 작년 수능 이런 것들이 화법에서 좀 쉬운 지문들을 주로 출제했습니다. 발표, 연설, 강연. 이게 일방향 말하기라고 하는 지문들이거든요. 그런 지문들. 그 다음에 면접이나 인터뷰. 좀 심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렇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관 1차를 봤을 때 사관 1차에서는 우리가 흔히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협상이 출제가 됩니다. 한 번도 안 나왔었죠. 기출에 올해는. 근데 그런 어떤 협상이란 지문 자체가 그럼 역대 한 번도 안 나왔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 유형에 대해 대비를 좀 하고 독해 속도를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화작입니다. 그냥 우습게 보시지 말라는 거죠. 지문의 구조도 살펴보고 독해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건 기출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선지에서 묻는 포인트들이 뭔가도 생각해보고 그럼 내가 처음에 지문을 읽을 때 어떤 정보를 미리 보면 문제 해결 시간이 줄어들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화작도 1등급들이 되게 우습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법, 장문, 문법 15분에 풀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1등급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기서 시간 단축을 해줄 수 있냐도 관건이라는 거죠. 뒤집어서 물어보면 우리 왜 국어 괴물들이라고 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새끼 공부도 안 하는데 국어 시험 보면 항상 90점대. 그죠?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극강인 친구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봤거나. 이런 유형인데 이제 와서 비문학을 걔보다 빨리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어를 전체적인 눈으로 보세요. 비문학만 가지고 시간 단축하려고 그러면 정확도가 같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화법장문 문법부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여나갈지를 전체적으로 고민하라는 거죠. 화작이 그 시작입니다. 두 번째, 문법입니다. 저희 사관학교 재수반 친구들은 이 문법을 한 5분 안에 5문항을 다 풀게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게 되는 친구도 있고 물론 끝까지 안 되는 친구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단단하게 장착을 하면 우리가 문법에 나오는 설명문이나 보기 같은 것들에서 독해 속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개념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어에서 유일하게. 그러므로 문법은 개념을 단단하게 하면 여러분에게 5분이라는 선물을 줄 겁니다. 걔가 비문학에서 정확도를 더 올려주겠죠. 그게 화법장문 문법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문학. 요거는 일단 지금 12월, 1월, 2월 요 기간 동안에 특히 고3 친구들이라면 고3에 올라가는 친구들이라면 소설에 대한 독해력 증강을 도모해달라라고 하는 게 부탁입니다. 많이 안 읽고 시간 단축을 하겠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그냥 우리가 왜 인간 같은 거 보면서도 무슨 대단한 비법이 있을 것 같아 하고 보지만 결국 말짱 도루묵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답을 접근하는 방법 같은 효율적인 방법들은 있겠죠. 그러나 독해를 하는 속도는 여러분이 읽어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무슨 인강이나 강의에 의존하겠다?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소설 독해에 겨울방학 시간을 좀 투자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미리 개념 장착은 끝내놓으셔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학습은 이어서 가실 때 당연히 평가원 사간 1차 기출분석이 1순위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하고 나서, 그리고 고난도 실전 연습과 아까 말씀드렸던 보기 문항에 대한 집중 연습이 병행되면 국어 영역 문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단축이라는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어찌됐거나 제일 힘든 건 비문학이죠. 그래서 비문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법, 내가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독해법은 세팅이 돼 있으셔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평가원과 사간 1차 기출분석, 그리고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는 꾸준한 비문학 독해, 요게 정말 여러분에게 권장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야 조금씩이나마 시간을 줄여나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지문을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다음 스텝으로 가지셔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비문학도 결국 비문학에서 어려운 문제는 역시 또 보기입니다. 그래서 뭐 과학기술이면 과학기술, 인문이면 인문, 그런 보기 문항에 대한 집중 연습, 이런 것들이 병행되면 점수를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학과 독서에서는 일단 독해력이에요. 얼마나 꾸준하게 많이 읽냐가 결국 여러분들에게 시간 단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힘든 부분이죠. 그걸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대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경찰대 일단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르죠. 일단 문법 자체가 9문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7급 공무원 수준의 문법 문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수준으로 대비해서 뚫을 수 있다는 전혀 아니에요. 사관학교 1차 시험은. 경찰대는요. 그래서 경찰대는 문법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좀 사관학교 걸 공부하고 나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과 비문학은 매우 유사하긴 한데 엄청난 시간 세이브가 필요한 파트입니다. 우리가 경찰대는 시험 시간이 60번이거든요. 60분입니다. 60분. 그러니까 20분이 더 적죠. 문항 수는 똑같고. 지문 수를 보시면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독해는 물론이거니와 문제를 보면서 즉시적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순발력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대 시험은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학원에 이제 이렇게 학습 스텝을 넣어놨는데, 이게 뭐 저희 학원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이런 공부를 이 시기에 맞춰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일단 2월 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문학의 독해법 세팅과 각각의 선지들을 만났을 때 내가 지문의 어느 부분으로 원활하게 찾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은 뭐 인강이나 학원 수업 수강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훈련은 이제 2월, 6월에 걸쳐서 꾸준하게 해줘야겠죠. 문학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갈래와 개념의 뼈대, 그 다음에 낯선 문학 작품도 내가 읽어낼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을 좀 길러줄 수 있어야 하고, 보기문항 접근법,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법은 이미 이때쯤이면 기본 개념이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관 1차 시험은 7월 달이기 때문입니다.
수능이라면 시간이 좀 있잖아요.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사관 1차는 7월 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2월 달까지 문법 기본 개념은 마스터를 해놓으셔야 한다.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하고, 그 다음 화법장문. 제가 아까 미션을 드렸죠? 화법장문도 유형별 구조 분석과 문항 선지 분석들을 해봐라. 그래서 시간 단축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작업이 2월 달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2월 이후에는 이제 꾸준한 훈련입니다. 제가 뭐 EBS 교재도 활용하고 기출 예상 문제, 그 다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한 집중 훈련, 이런 것들이 2월에서 6월 달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문학은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는 각오로, 문학도 주 3, 4회는 꾸준하게 소설을 접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꾸준함을 요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 뭐 독해법 세팅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꾸준한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점 보완. 아마 2월, 3월 이때 모의고사 보고 막 이러면 내가 뭐가 약한지가 보일 거예요. 아, 고전 시가가 해석이 안 된다. 또는 뭐 비문학 중에서 과학기술을 만나면 나는 완전히 무너진다. 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집중 훈련을 하셔야 하는 시기다.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과학기술 지문들 기출 나왔던 거 전부 다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고전 시가도 좀 다양한 작품들을 해석을 해보고, 기본적인 공통점 같은 것들은 좀 숙지를 해주고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시기에 훈련하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6월, 7월이 되면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이제 한창 때죠.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파이널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충분한 실전 감각을 만들어야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어는 80분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냐 싸움이고, 화법장문부터 문학, 비문학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시간을 줄여가야지 비문학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실전에서 연습하는 시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 1, 2회는 어려운 모의고사를 충분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가도 느껴보고, 부족한 부분을 또 한 번 도출해주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총정리를 해야 되고, 요 시기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마 이때가 되면 나름대로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많이 봤을 거예요. 국어 모의고사를. 그러면 국어는 틀렸던 그 모든 모의고사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꺼내보셔야 돼요. 내가 왜 틀렸었는지. 틀렸으면 공통적으로 틀렸던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총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시기가 그걸 해줄 시기죠. 그래서 내가 틀리는 포인트들을 보완을 해주고 해서 1차 시험을 볼 수 있는 흐름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8월에서 11월이 되면 대부분의 사관 1차를 합격한 친구들은 수능을 놓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특히 우리 재수반에 있는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머리로는 알죠. 근데 왠지 마음으로는 우선 선발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체력도 좋고 1차도 그럭저럭 한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선 선발이 안 되면 정시에서도 불벼락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집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능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면접이나 우리 뭐 역사관 안보관 또는 체력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사관학교 입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 국어 영역에서 준비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할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화법장문부터 다시 총점검을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45번까지 내가 정확도를 유지하며 끝까지 풀려면 화법장문, 문법, 문학까지도 시간을 줄이셔서 오히려 비문학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차 시험 국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수학과에서 이제 수학 1차 시험 대비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